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적응 안 되는 조정이 왔었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정확하게 21선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선물 매매에서 요 지수를 보고 21선에서 공략을 할까? 아니면 이 선물이 21선에서 공략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 선물에서 공략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이동 평균선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팁인데 5일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중에는 5일선이 여기 있다가 주가가 막 말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면 5일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찍고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5일선이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5일선 닿지 않고 올라갔는데, 사기꾼들은 여기서 5일선에서 공략해가지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제가 이런 거 잡아내는 것도 뭐 호가창에서 그 큰 금액으로 매매했다 해서 호가창에 보니까 그런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했냐 이런 걸로, 예, 이 거짓말 잡아내는 걸 또 즐겨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도 보시면 요 21선의 자리가 360.28로 찍혀 있습니다. 360.28인데 장중에는 그 장 시작했을 땐 360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60에 매수를 했는데 하필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치러 사람이 오는 바람에 이거 그 정신 없을 때 혹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으니까 그래서 40 먹고 팔았습니다. 40만 원. 근데 이걸 가만히 뒀다면 오늘 600만 원 먹는, 거의 600 가까이 먹는 거였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21선 공략은 계속 기다려왔던 자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 이상 떠 있다가 첫 21선에 가서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와, 기술적 분석이 짱이네, 차트에 답이 다 있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다. 그리고 그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 시장의 어떤 변동이란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 시장 여건이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지수 차원에서는 장중에 271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선 보면 2720으로 잡혀 있는데 오늘 저가가 2716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21선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예, 시장이 아주 강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힘있게 올라간 종목이 지지선 다 찾아먹듯이 시장이 힘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을 찾아먹고, 그러면 21선 반등 나오고 중심선에서 반등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옆으로 가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구전까지는 큰 폭의 지수 상승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아무런 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애플이 자율주행차 진출한다고 하니까 한바탕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가 오버슈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조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나왔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지금 LG전자는 심지어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마지막에 오버슈팅인데, 이제 자율주행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 오케이, 이제 뭐 잘 가겠지 이런 뉴스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정확하게 21선 지지가 나왔고 반등을 했고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반격, 이 캔들에 대해서 이제 이럴 때 그냥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음봉 나오고 오늘 반격으로 양봉이 나왔는데 뭐 아래쪽에 다녀오긴 했지만 뭐 잉태형으로 아주 나무랄 데 없는 흐름이니까 내일까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물을 일단 매도를 한 계약하고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양책에. 그럼 또 한번 출렁거릴 거니까.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이 캔들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 돌발 행동에 베팅을 했냐면, 제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 오르면 주식도 일반적으로 양호할 것 같고, 예, 그런 점에서 뭐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안 올라갔을 때 그래도 이 심적인 위안을 삼을 게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예, 코스닥도 21선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탄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냥 코스닥은 좀 비싸다, 예, 이런 인식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유동성이 제약바이오, 그 코로나 쪽으로 관련 쪽으로 몰려 있다가 지금 순식간에 이 전장 부품 쪽으로 왔습니다. 예,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겠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관심이 오니까 또 벌떼같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취약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예, 유동성을 빼앗긴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른 온도를 보였는데, 이 시장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게 가고 있었는데 한 방 딱 꺾이더니 재미가 없어졌고, 코스피는, 예, 이제 힘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반격을 잘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차트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만 하면 등장하는 게 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싶은데 시장을 해치지 않고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냥 성격인 것 같습니다. 뭘 내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예. 네, 뭐 이거 대충 추정치긴 한데, 예. 그리고 적절한 비중으로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걸 극복을 하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자산이다 이게. 적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는 안 당할 거니까, 뭐 이런 정도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예. 뭐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런 전략입니다. 계속 얘기해서 이 상처도 무뎌지게 만드는, 예, 그런 거고, 예, 그리고 뭐 천천히 잘 될 겁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 회복을 하실 거고, 그런 경험을 갖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물론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어차피 거기서 몰빵을 한 분들은 어떻게든 다른 종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에 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원인 제공자의 책임이란 게, 예,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텐데, 요런 거. 예. 젊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이제. 예. 뭐, 그냥 그런 목표고, 이제, 뭐, 하나씩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씩 좀, 예전에 그런 걸 뭐, 속죄하는 마음, 네, 속죄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아우,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바람처럼님께서 잘 하셔서 얻은 수익이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손실을 잘 회복을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예, 앞으로 시간 지나면 한 100번 정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든 쉽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고, 제가 설명드리면 뭔가 전달하는 건 굉장히 뭐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또 이 챙길 것 다 챙기고 체크할 것 다 체크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뭔가, 예, 뭔가 약간 이 닭살이 돋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 예, 뭐, 참, 어쨌든 잘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유료로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 유한타 종목 관련해서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 어쩌다 일 보다 보면 하루 정도 늦을 수 있는데, 만약에 유료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예,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에 대한 대가를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무슨 그런 대가를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이럴 때 한번 먹는 건데, 한 10년 기다리다가, 그럼 이때는 성과가 안 나는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지금 유로를 하는 분들은 나름의 어떤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돈 받는 사람들 뭐 비난하다가 지가 돈 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욕 먹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왠지 성함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좋은 수업료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례. 예. 대창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이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가면 이 내릴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앞으로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월, 3월까지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좋겠지만 그 나쁜 시기를 굳이 지금 가격에서 계속 가져간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극복을 했으니까 참, 너무 다행이라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되게 행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건강은 뭔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약간의 어떤 위에 문제가 생긴, 그때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을 한 5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고장이 났지 않았을까. 예. 아유, 예. 잘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뭐 바이두가 이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한다니까 참,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뭐 LG전자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예, 거기에 앞서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슬슬 영신금속에 대해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이 게시판을 제가 다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도 눌러보진 않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의미가 없는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건 주주 아닌데? 보면 딱 압니다, 그냥. 주주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소가리를 한 회사들이 많은가 봅니다. 주주들이 제 회사 걱정하는 거 제가 거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액주주 운동할 때, 하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니, 그래, 주주들은 주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런 얘기. 맞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지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게 맞겠구나. 왜냐면 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게 주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주주들은 주인일 뿐이고, 경영진이 있고 또 직원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주주운동을 하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조금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예. 아니, 뭐, 주식시장을 교란을 하든 뭘 하든, 예,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주주가 이런 내용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거 이제 슬슬 흠집을 내려고 이 경영진에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늘 처음 아이디 만들어서 글을 썼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습니까? 예. 좀 제대로 뭔가 좀 세련되게 뭔가 대응을 해야 싸울 맛이 날 텐데. 이게 뭐 진짜 바본가? 예. 그리고 뭐 세력 뭐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한번 신고해 봅니까, 금감원에? 지금까지 주가 올라갈 때 분명히 프로그램 매매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프로그램 어디 증권사에서 했는지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봅니까? 증권사에서 뭐 자기들 돈 가지고 한 건 아닐 테고 누군가가 의뢰를 했을 텐데. 누굴까요? 그게? 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참, 이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약한데 앞으로 뭐 온갖 모함 뭐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형사 고소 이런 거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뭐 미신입니다. 제가 뭐 점을 보면 이제 이번에 칼을 맞아 죽는다 이런 전개가 나오는데, 칼을 맞아 죽으면서 뭔가 이 묻혀져 있던 진실이 밝혀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을 운명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가 시작되는 건데, 주주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경영진이 뭘 했느냐? 자, 요거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영신금속 전 대표, 2018년에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전 대표가 있기까지 영신금속 주가가 그럭저럭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골마가고 뭐 거기서 뭘 해먹고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대표가 스마트 팩토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1호였나? 스마트 팩토리. 예, 국내 1호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용 구조를 개편을 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대표가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유상증자. 주가 박살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자들 주식도 팔고 주가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흑자? 자,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이 흑자는 전 대표, 흑자는 이 전 대표가 태국 투자에서 손실을 본 거, 요거 누군가가 분명히 해먹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요 흑자도 그 전에 비하면 뭐 크게 개선된 건 아닙니다. 이 개선된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로 개선된 부분이고, 유상증자에서 주주들 돈 빨아가지고 부채 갚으면서 그렇게 된 거고, 경영진이 사실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 같다면 100억대 이익이 났을 텐데 이거밖에 못 나고 있고, 그래도 뭐 이 정도 났다 해서 주주들한테 뭐가 이익이 됐습니까? 뭐 배당을 줬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올랐습니까? 아무짝에도 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 오른 것도 보시면 제가 공시 내고 나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 저한테 신세 진 거고, 그리고 이전에 주가 보십시오. 이게 무슨 주가입니까 이게? 이익 내면 뭐합니까? 배당도 안 하는데. 주가 엉망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밑에서 걷어가기를 하질 않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주들한테 단 1도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게시판에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 응원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진짜 주주라면 당연히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주가에서 지들이 주식 사가지고 싸게 2,000원에 유상증자 해놓고 1,000원대 사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다 팔고 자기들은. 그래놓고 이제 뭔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주주가 썼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 쓰려면 한 며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쓰면 하겠는데, 뭐 아무 글도 없는 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쓰면 당연히 뭐 경영진에서 흠집 내려고 쓰는 거구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아주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장 뭐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고, 하지만 3월 말이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뭐 팔고 나가고 이런 분들이야, 그리고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제가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액트도 잘못될 뻔한 거 구제를 했고, 삼성엠텍 뭐 대표가 아파트 회사에 팔아먹고 뭐 연봉 둘이서 뭐 1년에 얼마를 쓰더라? 11억을 썼나? 뭐 연봉하고 기타 쓰는 것까지 해서 11억 정도씩 쓰는데 영업이익이 그게 안 되는데,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이 경영진이 다 빨아먹고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는 그나마 약하고, 이거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지금 안에서 그 재현 같은 거, 재현은 내역을 쭉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내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집으로 갭 못 준다고 그러면 이런 거 다른 거 하나 또 만들어서 몰래 해먹으려고 할 텐데, 이거 주주들이 나서 가지고 한번 들고 일어나야 이런 짓은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자금이 쌓이고, 그래 주주들의 간섭이 싫으면 지분 50% 이상 확보해가지고 그냥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든지, 왜 도대체 다수의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면서, 우리가 왜 저 얼굴도 모르고 성도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먹을 거 아끼고 입힐 거 아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저 미성년자
누구지? 이모 씨. 예. 그 미성년자 이모 씨의 자산을 불리는데 우리가 왜 동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가 돼야 되는지 생각할수록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거 주가 오르고 팔고 나갈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저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하는 거니까 응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저 이상한 글, 이런 이상한 글에 여러분들 만약에라도 저 양비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극혐을 하는데 이게 잘한 게 없는 사람들이 양비론을 꺼내듭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에이, 경영진도 나쁜 놈들인데 얘네들도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겁니다.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지만 등급을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주들 고열 빨아 먹은 진짜 나쁜 사람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덜 나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양비론은 이걸 동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게시판에 둘이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나오면 저 최대 주주 쪽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처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월 달부터는 영신금속 주주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영신금속 주주가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근데 게시판에서 활동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들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예. 네, 그렇고 이제 LG전자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는 너무 길었는데 자,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LG가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냐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LG전자가 공을 들여가지고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익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그나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하고 모터, 인버트, 차량 충전기, 구동 시스템 이런 걸 하는데 LG전자가 여기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전기차 모터 같은 경우는 그 세탁기 모터의 기술하고 또 이게 연관성이 큰데 세탁기 모터 기술이 LG전자가 세계에서 1등, 2등, 거의 1등인가?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인버터라든지 이런 그 전력 관련된 부분은 LG전자 계열사들 중에서 보면 아니면 저기 벤더들, 예, 1차 벤더 이런 회사들 보면 나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요 사업을 이런 회사가 한다는 마그나라는 회사가 한다는 게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LG전자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이 오늘 갑자기 생겼나?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기업 가치가 1조 원짜리입니다. 요 마그나라는 회사가 5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올라간 시가총액이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5조 원까지는 아닌데. 자, 5천억을 이익을 낸 것도 아니고 5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5조 원이 오를 만한 건가? 이것도 아닐 거고. 자, 그리고 심지어 LG전자가 유망한 회사였으면 그냥 LG전자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물적 분할 후에 신설 법인에 대해서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상승한 게 다소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감이 상승했는데 지금 LG전자가 과거에 어떤 주가 과거에 2번이나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마이너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장하고 약간 반대로 움직여서 LG전자 별명이 LG인버스인데 이 전장 쪽에서
LG전자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LG전자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성장성 이런 쪽으로 뭐 가점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기업 가치를 잘 뜯어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매출 많은 업체들하고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별도로 봐야 됩니다. LG전자 자체로는 어떻냐. 그리고 자체로 봤을 때 뭐 2017년, 2018년, 19년 뭐 탐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이 정도. 지금 LG전자 시가총액이 거의 20조에 가까워졌는데 뭐 하나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연결로 잡아보면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자회사들하고 연결로 잡아보면 그래도 딱히 뭐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LG전자는 이제 싸지 않다. 싸지 않은 종목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서 오버슈팅 자리니까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신나게 뭐 그리고 분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빨이 계속 깨졌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굉장히 시장에서는 의미심장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거야. 뭐 워낙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서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LG전자 10년 동안 매매를 하셨는데 이때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인가 10년 동안 매매해서 본전이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그리고 뭐 스마트폰 적자나고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개선이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으면 누가 제일 득을 받느냐? 어차피 최대 주주는 안 팔 거니까 빼고 그리고 외국인이 36.4%인데 외국인은 비싸면 팔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뭐 국민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라고 빼고 본다면 투신 쪽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낮은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아주 낮은 비중으로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맞먹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하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삼성전자하고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뭐 구색 맞춘다면 DB 하이텍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파운드리까지 먹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구성을 하면 삼성전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역대 최저 비중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일환으로 LG전자를 선택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오히려 주식을 편입을 할 거면 상한가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환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LG전자의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1조짜리 회사 자회사를 하나 두고 거기서 5,100억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 많이 빠지긴 했는데 LG 이노텍은 앞으로 애플이 자율주행차로 간다면 상당히 또 많은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이제 LG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뭐 저평가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뭐 다루었던 납품 회사들 뭐 액트라든지 액트 자회사로 들어간 유양 DNU라든지 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데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건 다소 좀 과한 부분이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LG전자가 상한가를 가서 조만간에 끝물이다, 고점이 나올 거다 이런 것과 LG전자까지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어떤 종목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유하시든 지금보다는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고 한 2년 정도 본다면, 당장 뭐 내일 안 오른다 이런 거 말고, 내일 오른다 이런 거 말고 한 2년 정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부분과, 그리고 지금 애플이 자율주행차 선언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고객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영상으로 사실 승부를 봐야 될 자리가 있는데, 승부를 봐야 될 자리를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사 끊기면 할 수 없고 나 전기차 할래, 자율주행차 할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거 못하면 또 그냥 뭐 부품 납품하다 끝나는데, 스마트폰이 원래 하고 있던 거라서 빨리 따라할 수 있었지만 삼성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애플을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영영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2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한 3, 4년 놓고 봤을 때 이 자율주행차든 전기차든 자동차 진출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뭐 시장 평가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이제 자동차 진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IMF 구제금융을 터지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전략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고, 삼성이 그때 자동차를 계속 유지를 했다면 지금쯤이면 전기차 전환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혁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격차가 아주 벌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 진출을 해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그런 선언을 하면 호재인 거고, 못하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이 미래 ING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반응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미래 ING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올라가가지고 시가총액이 아직도 400억대인데, 얼마 전에 자회사 팔아가지고 현금을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저평가는 더 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24% 정도인데,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전에 2017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는 NK물산이 굉장히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가를 방치를 한다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뭐 현금을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500억 잡고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게 25니까 한 125억 정도 됩니다. 지분 가치가. 근데 현금이 한 700에서 800억 정도. 자회사 투자를 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전제로 700억, 8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한 150억만 투자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걸 뺏어가지고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하나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중에서 지분 구조가 취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반응이 잘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성장성 있는 사업을 갖고 있다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종목 발굴하는데 열심히 시간을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시 강조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 살려다가 안 샀는데 주가가 485원까지 갔네 이런 경우를 봤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267원에 사서 485원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267원에 사서 300원에 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나고 나서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즉 뭔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스스로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관심. 요 세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종목 찾으셔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